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올 한 해 총 9번의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네. 먼저 2018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통한 외교 총평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참 뭐 숨가쁘게 이렇게 지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북한도 또 여러 번 방문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바쁘게 해외 순방이 많이 있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그런 국제사회의 그 지지와 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모든 교역이라든가 대외 관계가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들 중심으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우리 그 경제 대외 관계를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제 가장 뭐 인상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것,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또 한 것,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이제 사실은 2월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예. 3월에 이제 그 베트남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바로 그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방문하신 곳이 뉴질랜드. 그러니까 결국은 베트남에서 시작해서 뉴질랜드로 끝났다. 예. 결국 이제 이게 신남방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네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경제 네. 전문가이시니까 가장 눈여겨보셨거나 좀 주목할 만한 국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베트남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예. 신남방 정책을 우리가 시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도 교역액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0년까지 교역액을 한 1,000억 달러로 하겠다. 베트남도 그렇게 사실은 뭐 아주 큰 나라는 아니지만 1,000억 달러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심찬 목표가 아마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된다면 한 아세안 우리 교역액을 2020년까지 2,000억 달러 좀 하겠다 하고 목표를 있으니까 갖고 있죠. 그게 예. 거의 반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베트남과의 교역 확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베트남이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많은 그 이제 교역 관계가 있어요. EU하고도 또 FTA를 현재 체결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 발효는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뭐 TPP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또 메콩강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메콩 또 정상회담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푸아 뉴기니라든가 아니면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사실은 그냥 얼핏 지나갔는데 덴마크에 방문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10월달에 유럽 가셨을 때. 근데 이제 이 덴마크의 그 라스무센 총리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GGGI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서울에. 예. 근데 이제 그 GGGI의 과거에 그 총재를 하셨어요. 이분이. 예. 불과 몇 년 전에. 그래서 굉장히 그 녹색 성장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덴마크라든가 이런 국제사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 녹색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잘 안 띄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나왔던 핵심 키워드 혁신적 포용 국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시정 연설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국제사회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그 전에 이 혁신적 포용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는 밖에 나가면 경제 성장 빨리 하고 기적을 이룬 나라, 뭐 다 그런 좋은 뭐 굉장히 뭐 기적적인 나라다 예, 이런 맞아요.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예. 좀 너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이 좀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고 너무 일만 하고. 예, 좀 그런 이미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보면 선진국들 이렇게 다녀 보면은 국민들이 한테 당신이 이 나라에 살면서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 우리나라는 보니까 벼랑에서 사람을 밀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말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나라 국민으로 태어났을 때는 적어도 막판에 벼랑으로 몰려갈 때 그때 누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포용국가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복지만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일자리도 한번 생각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 참여시켜서 기여를 함으로 해서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또 확인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좀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은 단순히 복지 확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그것은 결국은 혁신적인 성장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고 거기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해서 또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포용국가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혁신적 성장, 혁신 성장과 바로 이러한 측면을 통해서 달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법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용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벼랑에서 손을 내밀어 주는 나라, 네. 그게 포용국가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순방 성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있었고요. 에이펙 정상회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이제 내년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국 개최된다는 게 성사됐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던 성과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외교를 다변화시키고 예. 그리고 무역도 마찬가지로 다변화시킬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신남방 정책,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가 또 해결되고 하게 되면 또 신북방 쪽에도 성과가 있을 걸로 보는데요. 바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하게 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사실은 보면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세안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정성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면에서 특히 아세안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갖다가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서 시작해서 뉴질랜드로 끝났다. 바로 이제 이 동남아시아 대양주에 대한 우리의 그 관심 이런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보고요. 내년도 이제 앞으로 2020년까지 우리가 아세안과 2천억 불 교역을 달성하겠다. 올해 우리나라가 교역액이 이제 1조 달러가 넘을 것이고요. 예. 또한 수출이 아마 6천억 달러를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아세안하고 한 2천억 불 이상의 그런 교역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 중국 다음으로 아세안과 그다음에 이제 교역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과 이렇게 돼 있던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 올해 그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G2 의존도가 낮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얼마나 많이 늘었습니까? 일단 중국, 미국, EU, 일본 이 네 국가를 이제 뭐 빅4라고 했을 때 예. 이 4개국에 의존하는 것이 항상 5 6%, 7%, 뭐 옛날엔 60%까지 넘까지 갔었고요. 예, 예, 이렇게 예. 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한 50% 정도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50%도 사실은 뭐 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걸 좀 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줄일 건 없고 예. 다른 그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경제 관계를 갖다 확립해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요. 또 투자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난해 아세안 수출이 한 16.6%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 25% 되니까 예. 두 번째죠. 아, 그래서 예. 의존도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탈피하고 아세안으로 방향을 전향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10월에는 유럽 순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각국의 지지 요청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경제 성과가 있었는데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에 관한 부분이 이제 협력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제 일단 유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럽에 대한 이미지 관광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 유럽은 첨단 산업,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가장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유럽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국제화돼 있습니다. 다 예. 수출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하고 좀 상당히 좀 보다는 훨씬 더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하고 이 첨단 산업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유럽 중소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나게 하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많이 하는 박람회를 한다든가 서로 아니면 인적 교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기술 교류를 한다든가 이러한 그 플랫폼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은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가 그런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과의 이러한 그 협력 확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기초를 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처음에 앞서 이제 성과들 말씀하실 때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번 또 설명을 하시고 또 지지를 요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되게 강력한 외교 성과인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그 외국을 좀 많이 나가서 예, 예.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예. 바로 그러한 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입니다. 예, 굉장히 높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또 이제 이번에 그 해외 순방에서 또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의 문제다. 우리의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 당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러이러한 면에서 평화 번영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당신들한테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그런 것에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식으로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하고 우리가 지구촌에서 살면서 같은 공동 운명체로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고 지지를 좀 부탁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 목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2019년 기대와 또 과제 오늘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시죠. 2019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좀 경제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이 전부 다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역 다변화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뿐만 아니라 올해 계속되었던 그런 어떤 그 이제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한 그 비핵화 문제와 평화 정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결국은 단순히 그 평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 번영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결실을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지구 한 바퀴를 돌며 한반도 평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내년에도 보다 발전된 외교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